오늘은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 차인표 작가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이하면 생명을 주신 어머니께 라고 써있네요. 오늘은 차례 1, 1931년 가을 백두산부터 한번 되는 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마을의 전설 읽어드릴게요. 톡, 톡, 톡. 풀잎 끝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하나둘 터집니다. 목을 축인 새끼제비가 파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작은 두 발로 수면을 힘껏 박차오릅니다. 아, 이렇게 물을 박차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물찬 제비라고 하는구나. 스멀스멀 거치는 안개바다 아래로 16개의 거대한 봉우리들에 에워싸인 백두산 천지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란 하늘을 가득 담은 천지에는 거대한 봉우리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물고 나무서 있습니다. 천둥 소리를 내며 하얀 물을 쏟아내는 폭포위를 날아 우산대처럼 하늘로 길게 뻗은 이깔나무 숲을 지나니 끝없이 펼쳐진 노란 들꽃밭이 나타납니다. 수만 마리의 나비들과 잠자리들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새끼제비를 위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줍니다. 바위 언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니 산기슭에 하얀 억새꽃이 만발한 억새밭이 나옵니다. 억새밭이 끝나는 그곳에 작은 언덕이 봉긋 솟아있네요. 봉긋 솟아있는 이 언덕은 잘가요 언덕입니다. 예부터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모이는 작은 언덕이지요. 길 떠나는 사람이 억새풀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될 때까지 호랑이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 위에 서서 잘 가요, 잘 가세요 를 외치며 작별 인사를 해왔답니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은 뒤돌아보며 꼭 돌아올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답례를 했지요. 아름드리 꿀밤나무 한 그루가 덩그마니 서있는 잘가요 언덕 밑으로 길이 세 갈래 나 있습니다. 넓은 길은 빠른 걸음으로 한나절 이상 가야 하는 장군봉 남쪽 산기슭 붉은 소나무 마을로 통하는 먼 길이고, 억새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길은 억새밭을 지나 호랑이산으로 올라가는 울퉁불퉁한 산길이고, 꼬불꼬불한 길은 잘가요 언덕 가까이에 있는 호랑이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랍니다. 잘가요 언덕 위를 빙빙 돌던 새끼제비는 꼬불꼬불 작은 길을 따라 호랑이 마을로 날아갑니다. 긴 끝자락에 자그마한 마을이 수줍은 듯 아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나네요. 갓 피어난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에 흩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호랑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끼제비는 아침밥 짓는 구수한 냄새를 뚫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마을을 구경합니다. 우뚝 버티고선 호랑이산의 웅장함에 비해서 30~40여 가구가 옹기종기 자리 잡은 마을의 모습은 소박해 보입니다. 작은 마을과 커다란 산,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더 어색하게 만드는 건 억새풀을 엮어 지은 보잘것없는 찌집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울타리입니다.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어루길을 훌쩍 넘는 높디 높은 울타리들을 쳐놓았습니다. 호랑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마을이 바로 가축을 놓아 기르지 못하고 나그네들이 아무리 고단해도 쉬어가지 않는다는 호랑이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전국에 네로라 하는 포수들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이 마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포수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포수라고 우쭐댔고 이들이 호랑이산으로 오를 때면 마을 사람들은 어김없이 잘 가요 언덕에 모여 억새밭길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는 포수들에게 잘 가요를 외쳐주었지요. 하지만 호랑이산으로 올라간 포수들은 열이면 아홉은 다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행여 구사일생으로 산에서 내려온 포수는 엽청도 내버린 채 혼비백산이 되어 호랑이 마을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그러니까 이 마을의 제일 큰 어른인 촌장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 호랑이 마을은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호랑이와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해요. 약초캐러 산에 올랐다가 길 잃은 할머니를 호랑이가 마을까지 인도해 주기도 하고 엄마 잃고 배고파 마을로 내려온 호랑이 새끼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어미소의 젖을 짜서 주기도 했다고 해요. 평화롭던 그 시절 호랑이 사는 마을 아이들에게는 재미난 놀이터였고 어른들에게는 나물이며 귀한 약초를 무한정품은 고마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호랑이 사냥을 하러 많은 신하와 무관들을 거느리고 이곳 호랑이 마을에 행차했습니다. 이때 온 나라에서 몰려온 사냥꾼들이 호랑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 산을 드나들면서부터 호랑이와 마을 사람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성난 호랑이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고 때로는 마을로 내려와 다 자란 어미소를 물어죽이기도 했답니다. 급기야 호랑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높은 담이 올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사나워진 호랑이들을 잡기 위해 쇠꼬챙이로 만든 덫을 산 곳곳에 심어 놓았대요. 덫에 걸려 발이 부러진 엄마 호랑이가 새끼를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답니다. 결국 세월이 흐를수록 호랑이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사람도 호랑이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호랑이 산에 함부로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쪽까지 읽어봤어요. 어떠신가요? 다음 내용 궁금해지시나요? 저는 오늘 읽으면서 평화로운 이 마을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호랑이를 무서워하게 되고 인간과 호랑이가 다시는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음은 호랑이 사냥꾼과 순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돼요. 이제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저 오늘 처음 낭독이었는데 괜찮았나요?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굿나잇.